여러분, 우리가 매일 딛고 사는 이 땅이요. 그냥 발밑의 흙? 그 이상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동양과 서양, 특히 우리 동학사상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봤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서양의 관점, 또 동양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고 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동학은 어떤 새로운 길을 받는지, 네, 예,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네. 땅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그 문명의 방향이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자생적 근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동학의 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생적 근대성? 흥미로운 키워드네요. 그럼 먼저 서양부터 가볼까요? 자료 보니까 서양에서는 땅을 주로 진료라고 봤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죠? 네, 진료.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한 뭐랄까 바탕이나 재료 같은 거죠. 아, 재료요? 그럼 좀 수동적인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처럼요. 어떤 초월적인 원리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된다. 이런 식의 관점이죠. 지수화풍 사원 소설도 그런 맥락인가요? 네, 그것도 물질적인 실체 자체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했지만 동시에 자연을 좀 정복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기도 했죠. 확실히 동양과는 좀 다른데요. 동양은 어땠나요? 동양은 많이 달랐죠. 땅을 하늘하고 짝을 이루면서 스스로 기운을 응축하는 존재로 봤어요. 능동적이죠. 응축이요. 스스로 기운을 모은다. 네. 음양오행사사를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물질 그 자체보다는 그 속성, 그리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땅, 즉 곤도가 가진 그 포용력 있잖아요. 만물을 낳고 기르는 힘,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 풍수질이나 제사 같은 문화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겠네요.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서양은 실체 중심, 동양은 관계나 속성 중심. 야, 땅 하나를 두고 이렇게 다르네요. 근데 이 두 관점이 결국 만나서 부딪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쯤부터인데요. 마테오 리치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어떤 실체론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동양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요. 지적인 충격.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구 열강의 물리적인 침략이 이어지면서 정말 큰 위기 상황이 온 거죠.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막 흔들리고 서양은 그럼 괜찮았나요? 서양도 뭐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그 나름의 정신적인 홍황 같은 위기가 있었죠. 아, 양쪽 다 위기였군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동학이 등장하는 거네요. 서학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네, 맞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가 바로 서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죠. 여기서 이제 동학권의 독특한 땅에 대한 관점, 바로 조화정 지관이 나오는 겁니다. 조화정 지관.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동학은요, 우리가 보는 하늘 너머의 하늘,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늘님, 상제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땅은 더 이상 그냥 하늘의 짝이나 수동적인 재료가 아니에요. 하늘님의 조화, 즉 창조활동과 무의이화. 이게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하고 이루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아, 저절로 이루어지는 변화. 네, 바로 그 조화와 무의이화가 실제로 펼쳐지는 아주 역동적인 장으로 땅의 의미가 격상되는 겁니다. 와, 단순히 그냥 주어진 자연이 아니라 신성한 창조랑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특히 자료에 나온 천지 역시 귀신이요, 귀신 역시 음양인 줄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게 기존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천지, 귀신, 음양 다 전통적인 개념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동학에서는요, 이 모든 작용을 그냥 자연현상이나 어떤 법칙, 리법으로만 보지 않아요. 초월적인 하늘림, 동학에서는 하늘림을 나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그 하늘림의 직접적인 활동, 표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땅을 포함한 모든 게 그냥 물질이 아니라 신령한 기운, 하늘님의 조화가 깃든 존재가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땅을 다시 신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땅과 인간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거고요. 그럼 인간이 수행, 그 시천주를 네. 통해서 누구나 하늘님과 직접 소통하고 땅의 조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 와, 이거는 당시의 어떤 신분 질서? 나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식의 생각? 텐존지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였겠네요. 정확합니다.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그래서 동학의 지관은 땅을 우리가 공경하고 모셔야 할 생명의 터전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정음정양을 강조했어요. 정음정양, 그건 또 뭔가요? 올바른 음과 올바른 양의 조화, 다시 말하면 평등과 상호 존중을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본 겁니다. 뭐 남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기존의 좀 수직적인 질서를 평등한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봤죠. 와, 땅에 대한 인식이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이런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생태 위기라든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돌아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일부 동학 사상에서는 땅의 중심, 명당이라고 하죠. 이걸 서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반도로 보려는 시각도 있었어요. 오, 정말요?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서양의 진료적 관점, 동양의 응축적 관점을 넘어서 동학이 제시했던 조화정 지관, 땅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한 조화가 펼쳐지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보고 인간과의 관계도 평등과 조화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려 했다는 점, 이게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땅을 그저 자원이나 정복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조화가 깃댄 신성한 터전으로 여기는 동학의 관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동학의 시선처럼 끊임없이 신성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살아 숨쉬는 파트너로 대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기후 위기나 점점 깊어지는 사회 갈등을 풀어가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